딱 환절기 되면 느끼죠. 피부가 가렵기 시작하고 눈이 따끔따끔하고 두피가 막 가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입안이 자꾸 마르는 느낌이 들고 목이 칼칼하니 까끌까끌한 느낌이 자꾸 들고 헛기침이 나고, 요럴 때 가을에 제대로 방어막을 형성하지 못하면 겨울 내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계절이 변하기 시작할 때, 습한 공기가 건조해지기 시작할 때, 이때 점막을 보호하고 몸에 건조를 막아주면 겨울을 편안하게 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바디로션을 발라서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면 내 내장에 도움이 된다. 심장, 위장, 폐에 도움이 된다. 피부를 촉촉하게 했을 뿐인데. 그래서 제가 호흡기가 건조해졌을 때 가장 추천하는 약재가,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여러분, 환절기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잔병치레, 감기나 몸살 이런 거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교차와 건조한 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덥다가 밤에 쌀쌀하고 아침에도 쌀쌀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그 온도 차이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율신경 기능이 갈피를 못 잡습니다. 긴장과 이완,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갑자기 포커스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면역계에 이상이 생기고, 면역계에 이상이 생긴 그 틈을 비집고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가 건조해졌을 때 몸은 타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호흡기 안쪽 라인은 다 촉촉해야지 그 점막 기능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딱 점막이 잡아서 더 이상 안쪽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일선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도 촉촉하게 유지됐을 때 보호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건조해지면 우리가 상처도 잘 나고 염증이 생겨도 잘 안 낫고, 꼭 가을만 되면 피부가 뒤집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건조가 우리 몸의 호흡기, 피부 다 영향을 미치면서 거기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염이 생기고 가래가 나오고 이렇게 찐득찐득한 농이 자꾸 나오니까 이건 건조랑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건조해서 안쪽에 점막이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염증 상태에서 염증 부산물들이 배출이 되는데 그게 농이에요. 그게 비염이 되고 축농증이 되고 가래가 되고 기침을 유발합니다. 즉, 제일 먼저 손상을 시킨 것은 건조에 의한 점막 손상, 그 다음에 농, 그래서 기침, 가래, 콧물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결과물이 자꾸 찐득찐득한 게 나오니까 건조랑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원인은 건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환절기 되면 느끼죠. 피부가 가렵기 시작하고 눈이 따끔따끔하고 두피가 막 가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입안이 자꾸 마르는 느낌이 들고 목이 칼칼하니 까끌까끌한 느낌이 자꾸 들고 헛기침이 나고, 요럴 때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그 현상이 나는 게 아니라 점막이 바짝 말라 있다라는 징후예요. 그 다음에 그 틈새를 바이러스가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조를 느낄 때 빨리빨리 잘 대응을 해줘야 돼요. 급한 대로 물을 마셔주거나 막 공기가 건조한 상황을 좀 피해주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돼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해서 건조를 막아주는 게 첫째로 1차 방어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딱 환절기 됐을 때 이제 가을에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상 이건 전초전이죠. 더 차갑고 더 건조한 공기의 계절인 겨울이 남아 있잖아요. 가을에 제대로 방어막을 형성하지 못하면 겨울 내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계절이 변하기 시작할 때, 습한 공기가 건조해지기 시작할 때, 이때 점막을 보호하고 몸에 건조를 막아주면 겨울을 편안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건조는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힐까요? 기본적으로 생명체는 수분 베이스 생물이어서 그렇습니다. 태초에 물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세포는 물에 의해서 유지되는 생명장치입니다. 물이 없어지는 상황은 세포한테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 식물, 동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건조한 상황을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생명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건조하고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생명체가 싹 사라져 버려요. 오히려 북극, 남극보다 생명체의 다양성이 더 떨어집니다. 수분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건조한 기후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있죠. 그는 특수한 동물들이고, 보통의 생명체들은 건조 상황에서 수분 베이스로 움직이는 단백질 구조가 깨지고 세포막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세포의 구조가 깨지면서
그 과정에서 손상이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고 외부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틈새를 만들어줍니다. 건조는 생명 유지에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 기준으로 건조가 일어났을 때 몸에서 어떤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우리가 수분을 더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피부로도 증발이 되어버렸고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던 수분도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점점점 우리 몸은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한 대로 수분을 자꾸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혈액 내에 수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탈수 상황이 되는 거죠. 물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혈액의 수분량이 줄어들었다. 그럼 첫 번째로 누가 타격을 받냐? 심장이 힘들어집니다. 많은 양의 수분을 혈관을 통해서 빨리빨리 이동시키면서 물질을 날라야 되는데 수분이 줄어버렸어요. 혈액은 우리 몸에서 물류를 담당합니다. 혈액 자체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혈액을 통해서 물질을 이동을 시킵니다. 수분, 산소, 영양소를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수분 속에 영양소를 다 녹여서 이동을 시킵니다. 근데 수분 양이 줄었어요. 혈액 중에 다 써버렸잖아, 아까 건조해서. 그러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양이 줄겠죠. 산소든 영양소든. 그러면 이제 심장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적은 용량으로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니까, 아,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압은 자꾸 낮아져요. 혈액의 볼륨이 줄어서 혈관 안에 압력을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저혈압 상태에서 더 많이 뛴다. 심장이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탈수 상태에서 만약 우리가 오래 유지가 된다, 그러면 심장이 쇼크가 오거나 심부전이 생깁니다. 또 전체 혈류순환 내에서 수분이 줄었을 때 2차적으로 또 타격받는 데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이 타격을 받습니다. 신장도 물을 걸러줌으로 인해서 작동하는 장기예요. 물 속에 버릴 거, 다시 재활용할 거, 이걸 두 개를 필터링해서 쓸 거 버릴 거, 이걸 구분하는 장기인데, 물이 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적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장이 말라붙기 시작합니다. 필터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신장 손상이 일어나고 신장 결석, 신부전,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분 베이스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수분 양이 줄었을 때는 중요한 장기들부터 딱딱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조에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점점 더 건조해지는 계절에 만성질환자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건조랑 별 관계 없을 것 같은 심장, 신장, 이런 것들까지도 손상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류 줄었을 때 소화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소화기도 촉촉한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점막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염증도 안 생기고 제대로 소화를 시키는데, 혈류가 줄었을 때 소화기 점막도 얇아지면서 건조해져요. 그러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소화 과정이 좀 껄끄럽게 돼요. 매끄럽지 않아요. 그득한 느낌이 들고 소화가 잘 진행이 안 되는 느낌이 들고, 여기서 자꾸 정체가 되니까 역류가 일어나고 음식을 거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흡수 능력, 소장에서의 흡수 능력, 대장도 말라버리니까 대장에서의 수분 흡수 능력, 이게 다 떨어지니까 최종적으로 영양소도 부족해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전해질 불균형이 누적이 됩니다. 그 결과로 또 혈액의 구성이 나빠져요. 돌고 돌아서 서로 다 영향을 미치니까 온몸의 기능들이 저하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갑니다. 한방적으로 얘기했을 때 기혈수 다 메말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공기가 건조해졌을 뿐인데, 그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우리 몸이 수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분 베이스의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 표면, 장 점막으로 자꾸 수분을 더 공급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분이 자꾸 공급량보다 모자란 현상이 생겨서,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이 고령자들이 문제가 폐렴이나 소화장애, 혈액순환장애, 혈관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망률이 자꾸 높아져요. 춥다가 따뜻해질 때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갑자기 추워질 때 노인들의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추운 것도 당연히 혈관이나 혈액순환, 말초순환에 영향을 끼치지만, 플러스 그냥 춥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추우면서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줄었을 때 뇌도 당연히 수분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점점 인지기능, 기억력, 집중력 저하, 이런 걸 불러오면서 기분 상황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미국 코네티컷 대학에서 가벼운 탈수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인지기능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실험 모델을 어떻게 설계했냐면, 그냥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는 군,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분을 안 준 군,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이뇨제까지 처방을 해서 수분을 강제로 뺀 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수분이 1에서 1.5%만 줄어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분, 두통, 주의력, 집중력 이런 것들은 눈에 띄게 줄었고, 객관적인 어떤 검진표를 통한 지표들도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더라. 당연한 결과겠죠. 1에서 1.5%라고 해봐야 우리가 물 한 500cc 정도, 그 정도도 안 돼요. 근데 그 정도만 줄어도 그만한 차이가 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건조한 환경에서 더 감기, 호흡기 질환이 더 잘 걸리고 감염이 좀 더 일어난다. 이걸 실제 실험으로 한번 해봤어요. 2016년에 미네소타의 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습도를 제대로 유지한 교실과 유치원에서, 그 다음에 가습기를 틀지 않아서 습도가 아주 낮은 환경에서의 바이러스의 증식률, 그리고 감염률, 애들이 얼마나 감기 같은데 더 쉽게 걸리냐, 이걸 테스트 해봤어요. 그 결과 가습기를 제대로 사용한 교실에서는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36% 줄고,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에서 바이러스가 19%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는 교실에서 아이들의 바이러스 감염률이 48%였는데 촉촉한 환경을 유지한 교실에서는 감염률이 17%. 확연히 차이가 난다. 공기 중 물건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 양, 그리고 아이들이 감염되는 비율 다 차이가 나더라.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바이러스의 유무보다 어떤 처해 있는 그 환경에 의해서 내 감염률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가습기를 잘 틀고 그걸 유지를 했을 때 환경을,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확인하고 좀 하나의 의문이 들었어요. 바이러스도 생명체인데 얘는 왜 건조한 환경에서 생명력이 더 강해졌을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체는 수분 기반인데 모든 생명체는 건조할 때 생명력이 축소가 되는데 바이러스도 생명체인데 왜 건조한 환경에서 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까?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좀 더 적합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가습기를 틀고 안 틀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뭐 어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난 건조해도 뭐 견딜만한데 뭐 건조한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더 잘 버티는 거는 바이러스들이 대부분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들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 호흡, 비말, 침, 호흡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러려면 얘가 더 쉽게 전염이 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더 많이 떠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들의 전파 경로에서 습도가 높은 환경은 조금 불리해요. 왜냐? 공기 중에 물방울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말도 그렇고 무거워서 자꾸 떨어져요. 건조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침을 확 튀기잖아요? 그러면 더 작은 가루로 분사가 돼서 더 가볍게, 더 오랫동안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죠, 건조한 환경이. 그리고 둘째로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첫 번째 방어막이 점막이에요. 침이라든가 콧물, 코 안에 있는 촉촉한 점막들,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떠다니다가 코 점막에 딱 앉았어요. 그러면 점막에 포함된 소금, 염분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파괴가 돼버려요. 손상을 시킵니다. 근데 만약 코 점막이 바짝 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소금 물이 바이러스를 포집을 해서 이 액체가 바이러스의 세포막을 파괴를 하는데, 건조한 점막에서는 이 소금이 액체 상태로, 소금 물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소금 가루로 존재를 해요. 근데 얘를 침투할 수가 없어요. 이 가루 형태에서는. 소금 물일 때 얘와 같이 녹아서 바이러스를 손상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메커니즘상 우리 점막에 있는 염분이 작용하기 좋은 조건이냐 아니냐, 요거에서 갈립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소금 물이 아니라 소금 결정으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얘들을 처리해내지를 못해요. 세 번째, 점막이 계속 촉촉하게 유지가 되면서 바이러스를 이렇게 포집을 해서 더 이상 몸 안쪽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여기서 붙들어 잡고 있어요. 입이나 코 점막 수준에서 더 이상 딱 잡고 이 끈적함으로 인해서 얘들이 더 이상 안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 코 점막이 말라 있어요. 튕겨내버려요. 코 점막에 들어왔다가 나는 갈게 하고 그냥 계속 안쪽으로 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 폐까지 침투를 하고 소화기 쪽으로 침투를 하고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호흡기 전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건조한 환경이 무조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공기가 건조한 상황을 잘 막아줘야 된다. 가습기를 사용을 하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스크도 사용을 해서 건조하지 않게 해주기만 해도 점막이 제1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기가 건조해졌을 때 가장 추천하는 약재가 제 얘기 많이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삼, 맹문동 이런 끈적끈적하고 촉촉하고 이 약재 자체도 쫀득함이 존재해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삼은 좀 시중에서 구하기는 좀 힘들어요. 진짜 사삼은 잔대인데 잔대를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 이 사삼이 그냥 도라지를 사용해도 된다, 더덕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혼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 왜 더덕 도라지를 사삼으로 사용해도 되냐 했냐면 사삼만큼은 아니지만 더덕 도라지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건조하고 목이 불편할 때 이 차로 끓여 먹으면 좋아요. 사삼, 더덕, 도라지 전부 다. 그리고 배 같은 거.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배가 가진 이 미끌미끌한 그 부분 있죠. 그게 다 점액질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문동. 맹문동은 이쪽 방면에서는 기가 막힌 역할을 해요. 가을이 맹문동의 수확기인데 우리 길가에 흔하게 난초처럼 보이는데 보라색 꽃이 올라오는 그 관상용 맹문동이 있어요. 그 관상용 맹문동은 약재로 쓰는 그 품종이 아니에요. 캐서 먹으면 안 돼요. 걔들은 사용하는 약재가 아니고 실제 약용 맹문동은 따로 있습니다. 밀양이 주산지고 알이 더 많이 달리고 더 쫀득쫀득한 느낌이 더 강해요. 이 맹문동도 한 4g씩 넣어가지고 차로 끓여 먹으면 맛도 좋고 구수해요. 진액을 늘려주는 약재들은 강한 맛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먹어보면 다 구수해요. 사삼 맹문동이 호흡기 그리고 공기가 건조해졌을 때 피부가 건조해지는 사람들 차로 자꾸 음용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삼 맹문동이랑 세트로 지황, 황정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화과, 둥글레 얘들이 뿌리에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얘들도 진액이에요. 그래서 촉촉하게 해주는 베이스가 됩니다. 항상. 그래서 둥글레차도 항상 추천하는 차입니다. 둥글레차도 전반적으로 건조감을 호소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 사삼, 맹문동, 지황, 그리고 산약. 산약도 위도 촉촉하게 해주지만 얘도 폐도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둥글레. 이렇게 5가지를 가을에 잘 음용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로 드실 때는 한 번 드실 때 항상 4g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물을 얼마나 넣나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물을 많이 넣으면 우리가 묽게 여러 번 먹을 수 있겠죠. 물을 적게 넣고 진하게 하면 조금 먹어도 좀 진하겠죠. 진하냐 안 진하냐는 기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하루에 한 4g 정도만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가습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폐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폐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공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공기 자체가 건조한 게 폐를 손상시키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조한 공기 중에 바이러스들이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공기만 건조하게 만들어도 한 70% 정도의 바이러스를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를 보호해 줄 수가 있겠죠. 가습기는 초음파 가습기 말고, 왜냐하면 그 초음파 가습기는 차가운 가습이에요. 그래서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호흡기가 차가워지면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열식 가습기, 물을 보글보글 끓여서 공기 중에 이렇게 퍼뜨리게 하는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계절에는 아직 가습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습도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샤워하고 나서 수건거리 있잖아요. 수건을 말려만 놔도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니까 아직은 그 정도, 수건 정도 말리는 정도만 해주셔도 실내 공기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거니까 조금 본격적으로 공기가 차가워지고 건조해진다 이런 계절에는 가열식 가습기를 추천을 드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찬 가습과 따뜻한 가습은 폐에 긍정적 영향이 달라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충분히 잘 마셔주는데 제가 그냥 물은 먹어도 빨리 내 몸에 혈액으로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금물을 좀 넣어서 먹으면 빨리빨리 공급도 되고 그 소금이 아까도 말했듯이 점막에도 쓰이고 내 몸의 수분의 이동 경로에서 빨리빨리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몸이 많이 건조한 사람은 그냥 물을 먹는 것보다 이 수분이 빨리 내 몸에 작용하기 위해서 소금을 한 꼬집, 두 꼬집 이렇게 타서 먹는 버릇을 들이면 훨씬 더 괜찮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호흡기 건조를 막아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 마스크가 바이러스가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필터링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호흡, 들숨, 날숨을 통해서 습기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입도 건조해지고 코도 건조해지는 이런 현상들,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렇게 딱 막고 있으면 들숨, 날숨 통해서 공기는 빠져나갔지만 수분은 요 안에서 맴돌거든요. 그래서 덜 건조하게 해주고 바이러스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공기가 많이 건조하거나 공기의 질이 나쁘거나 공기가 너무 차갑다 할 때 마스크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건조한 공기가 호흡기 쪽에도 영향을 주지만 피부도 건조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얘기해서 내 몸 안쪽이 건조해졌을 때 겉에 피부가 건조하면 수분을 더 많이 잃어버리고 안으로 배치해야 될 수분이 이쪽으로 자꾸 배치된다고 안쪽이 더 부족해지는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후에 내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바디로션을 발라서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면, 여기를 내가 바디로션으로 촉촉하게 막아주면 그 효과가 안쪽 내장이 말라가는 그 현상까지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피부가 건조해지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바디로션을 발라서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면 내 내장에 도움이 된다. 심장, 위장, 폐에 도움이 된다. 피부를 촉촉하게 했을 뿐인데. 그래서 엄청 건조한데 귀찮다고 안 바르는 분들이 계세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끈적끈적해서 좀 귀찮지만 하다 보면 그게 더 낫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습관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습관이 되게 만들어 버리자고요.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나는 환절기를 잘 못 견뎌, 환절기만 되면 몸이 안 좋아, 이렇게 그냥 외부 조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자꾸 환절기 때마다 몸이 충격을 받고 타격을 받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이럴 때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습관을 들여 나간다면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4:3 맹문동 차 끓여 드시고, 가습기 잘 사용하시고, 바디로션 사용하시고, 외출할 때 마스크 쓰고, 별거 아닌 거,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습관들이 꽤나 큰 도움이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습관, 반복된 습관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습관을 들이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